매일 드시는 그 달걀이 누군가에겐 기억력을 붙잡는 보약이지만 당신에겐 뇌를 굶기는 짐이 되고 있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치매 걱정 없는 노후. 사실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죠. 나이 들수록 깜빡깜빡하는 게 당연하다고들 하지만 사실 여러분은 이미 그 해답을 매일 아침 식탁 위에서 마주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선물은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100배는 더 효과적인 달걀 한 알의 기적입니다. 이제 와서 관리한다고 달라질까라는 의심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달걀과 함께 먹었을 때 뇌 혈류를 폭발적으로 뚫어주는 비밀 재료 하나만 제대로 챙기시면 내일 아침 여러분의 머릿속 안개는 씻은 듯이 거치고 어제보다 훨씬 맑고 총명한 정신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분명히 좋은 걸 먹었는데 왜 누군가는 머리가 맑아지고 왜 누군가는 여전히 멍한 걸까요? 그건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달걀이라는 최고의 연료에 불씨를 당겨줄 아주 작은 요령 하나를 놓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억울한 차이를 끝내고 여러분이 드신 달걀 한 알의 가치를 10배로 키워드리는 영리한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아침마다 달걀 정성스럽게 삶아 드시는 거, 그거 정말 100점 만점에 200점짜리 습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달걀은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께는 하늘이 내린 뇌 영양제나 다름없으니까요. 달걀 속에 든 풍부한 단백질과 그 귀하다는 레시틴 성분은 우리 뇌세포를 다시 살려내고 기억력을 붙잡아두는 가장 확실한 연료라는 건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드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훨씬 앞서 나갈 준비가 끝난 분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번 냉정하게 짚어보시죠. 분명히 몸에 좋다는 이 귀한 달걀을 매일같이 드셨는데 왜 누군가는 아침마다 머리가 맑아져서 신문 글씨가 눈에 쏙쏙 들어온다는데 왜 여러분은 여전히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답답하실까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혹은 이 달걀도 나한텐 소용이 없나? 하며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몸이 망가져서도 아닙니다. 단지 달걀이라는 이 최고의 원료를 에너지로 바꿔줄 마지막 한 끗을 잠시 놓치고 계셨을 뿐입니다. 비싼 돈 들여서 산 좋은 장작을 아궁이에 가득 채워놨는데 정작 불을 붙일 성냥 하나가 없어서 방이 차가운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들이신 그 정성이 절대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오늘 제가 그 차갑게 식어버린 뇌 아궁이에 활활 불을 지피는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르신들, 이제 아주 냉정하고도 중요한 반전의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드시는 그 귀한 달걀이 내 노후를 경쾌하게 만드는 보약이 될지 아니면 내 몸만 무겁게 만드는 비싼 짐이 될지는 오직 이것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산소입니다. 조금 의아하실 겁니다. 아니, 숨이야 누구나 쉬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우리 60대, 70대의 뇌는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연소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걀이 아주 품질 좋은 최고급 장작이라면 산소는 그 장작에 불을 붙이고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바람입니다. 아무리 집마당에 비싼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아두면 뭐 하겠습니까? 아궁이 안으로 바람이 한 점도 들어오지 않으면 그 비싼 나무는 타지도 못한 채 지독한 연기만 내뿜고 구석에서 썩어갈 뿐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천근만근 무겁고 멍한 그 느낌, 그건 뇌에 영양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들여 먹은 달걀이라는 장작은 가득한데 그걸 태워 없앨 산소라는 바람이 부족해서 뇌라는 아궁이가
연기로 꽉 차버린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달걀은 더 이상 뇌를 살리는 연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이 치워야 할 노폐물이자 내 기운을 뺏어가는 짐으로 변하는 흐름이 관찰되곤 합니다. 나는 분명히 좋은 걸 먹었는데 왜 갈수록 몸이 무겁지? 라는 의문이 드셨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바람은 안 불어넣으면서 장작만 계속 집어넣는 억울한 헛수고를 하고 계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이 산소라는 바람을 여러분의 뇌 혈류 속에 억지로라도 밀어넣어 잠들어 있던 뇌 공장을 다시 돌리는 가장 영리한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드신 달걀 한 알의 가치를 10배, 20배로 키워드리는 그 비밀의 열쇠,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억울하고도 무서운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정성껏 준비하신 그 달걀이 조리 방식 하나 때문에 뇌를 살리는 보약이 아니라 뇌 혈류를 가로막는 염증 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70대 이후의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 달리 단백질을 분해하는 힘이 절반 정도로 체감될 만큼 약해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달걀을 기름에 바삭하게 튀기거나 고온에서 오래 익혀서 드시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고온의 기름과 만난 달걀 단백질은 그 성질이 아주 딱딱하고 거칠게 변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단백질 변성이라고 부르죠. 이 거칠어진 단백질이 60대, 70대에 약해진 위장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이걸 도저히 분해하지 못하고 쩔쩔매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궁이에 바짝 마른 좋은 나무를 넣는 게 아니라 물에 푹 젖어 썩어가는 썩은 땔감을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불은 붙지 않고 지독한 연기만 자욱하게 피어오르겠죠. 이 연기가 바로 우리 몸속을 떠도는 독소와 노폐물입니다. 이 노폐물들이 혈액을 타고 뇌로 올라가면 뇌 혈류는 순식간에 탁해지는 흐름이 관찰되곤 합니다. 뇌세포는 영양을 받기는커녕 이 끈적한 단백질 찌꺼기들을 치우느라 온 힘을 다 써버리게 됩니다. 분명 뇌에 좋으라고 먹은 달걀인데 결과적으로는 뇌의 청소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기억력의 통로를 더 꽉 막아버리는 비싼 손해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매일 아침 어떤 형태의 달걀을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입에 맛있는 바삭한 식감을 찾다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의 지혜까지 함께 태워버리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이 억울한 루프를 끊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더해도 여러분의 머릿속 안개는 절대로 거치지 않는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르신들, 도대체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우리 뇌가 가장 반길까요? 그냥 삶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60 넘은 뇌를 위해서는 조리 시간에도 영리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단백질이 딱딱해지기 직전인 반숙 상태로 드시는 겁니다. 노른자가 흐르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익은 상태일 때 달걀 속 레시틴 성분의 흡수율이 우리 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완숙으로 드셔야 한다면 퍽퍽한 노른자를 그냥 삼키지 마시고 들기름 한 숟가락을 살짝 얹어 드셔보십시오. 들기름의 식물성 지방이 달걀의 영양소가 뇌 혈관 통로를 타고 더 미끄러지듯 잘 올라가게 돕는 윤활유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조리법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위장은 훨씬 편안해지고 뇌는 더 맑은 에너지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 72세 전준혁 어르신과 69세 김은자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픈 진실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질환의 치료 수기가 아닌 생활 습관에 따른 체감 변화를 기록한 개별 사례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전준혁 어르신은 은퇴 후 기억력을 지키기 위해 매달 상당한 금액을 들여 달걀 껍데기 숫자 1번 자연방사의 최고급 달걀과 유기농 견과류를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이 지극한 정성은 머리를 맑게 하기는커녕
매달 나가는 노후 자금만 축내는 비싼 쓰레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원준혁 어르신은 식후에 바로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뇌가 영양을 받아들일 통로를 스스로 닫아버린 상태에서 쏟아부은 영양소들은 뇌 세포에 닿지도 못한 채 몸속에서 부패하며 오히려 독소로 작용하는 흐름이 관찰되었습니다. 결국 머리는 더 무거워졌고 활력 있게 보내야 할 노후의 소중한 시간들이 무기력함 속으로 사라지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김은자 어르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달걀을 챙기셨지만 정작 밤마다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 때문에 뇌는 늘 산소 부족 상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궁이에 바람은 안 불어넣으면서 땔감만 계속 집어넣으니 집안에 연기만 가득 차듯 머릿속은 늘 안개 낀 듯 멍하기만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달걀은 건강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한 채 소중한 노후 자금과 시간을 갉아먹는 억울한 비용이었던 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정성도 혹시 이분들처럼 갈 곳을 잃고 헤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 이제 내 뇌가 영양을 거부하며 비명을 지를 때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을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히 머리가 좀 멍한 수준을 넘어 생활 속에서 이런 장면이 그려진다면 지금 당장 통로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첫째, 식후에 찾아오는 이유 없는 짜증과 무기력입니다. 분명 밥을 잘 챙겨 먹었는데도 유독 식사 후에만 가족들에게 날카로워지거나 만사가 귀찮아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성격이 변하신 게 아닙니다. 60대, 70대의 뇌가 혈당의 파도를 감당하지 못해 전기 리듬이 일시적으로 꺼져버리는 에너지 고립 상태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갑작스러운 단어 막힘과 혀끝 증상입니다. 그거 있잖아, 그거 라며 손짓은 하지만 단어가 전혀 떠오르지 않아 대화의 흐름이 끊긴다면 뇌 혈류가 미세한 통로까지 닿지 못해 정보 회로가 일시적으로 잠긴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째, 손발의 냉감과 함께 오는 집중력 저하입니다. 책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같은 줄을 3번 이상 반복해서 읽고 있다면 뇌가 영양을 거부하고 휴식을 강요하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론적인 이야기만 들으면 내 뇌는 괜찮은가? 하고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앉은 자리에서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내 뇌로 가는 통로가 얼마나 좁아졌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알려드리는 3단계 검사에서 통증이나 뻣뻣함이 느껴지신다면 오늘 드신 달걀 속의 좋은 성분들이 뇌로 한 방울도 못 올라가고 길 위에서 낭비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첫 번째, 뇌의 고속도로 흉쇄 유돌근 검사입니다.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보세요. 귀 뒤쪽에서 안목으로 길게 내려오는 두꺼운 근육이 하나 만져지실 겁니다. 자, 엄지와 검지로 이 근육의 중간 부분을 지그시 집어보세요. 어떠신가요? 아야 소리가 날 만큼 통증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뇌 혈류는 이미 순환 정체 상태에 빠져있는 흐름이 관찰되곤 합니다. 두 번째, 뇌 산소 입구 설근 점검입니다. 지금 바로 혀의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혀끝이 윗니 뒤쪽 천장에 부드럽게 붙어 있나요? 아니면 입 바닥에 축 처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혀가 처져 있으면 밤새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 뇌는 만성적인 산소 허기 상태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달걀을 먹어도 뇌가 숨을 못 쉬면 다 헛수고입니다. 세 번째, 미세 혈류의 끝, 손끝 온도 확인입니다. 지금 바로 왼손으로 오른손 손가락 끝을 가볍게 쥐어보세요.
실내 온도가 적당한데도 손끝이 유독 차갑다면 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닿아야 할 미세 혈류 또한 느려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3단계 검사 어떠셨나요? 아이고, 나는 다 해당하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뇌가 영향을 받을 입구가 꽉 막혀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자, 앞선 검사에서 뇌 통로가 조금이라도 뻣뻣하거나 차갑게 느껴지셨다면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뼈 아프게 들으셔야 합니다. 통로가 막힌 상태에서 영양제나 보양식만 자꾸 더하게 되면 그것은 보약이 아니라 뇌가 억지로 치워야 할 노폐물이자 소중한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손실이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뇌에 억지로 밀어넣는 영양은 삼중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비용입니다. 비싼 달걀, 유기농 견과류를 챙기느라 매달 수십만 원의 노후 자금을 쓰지만 뇌 혈류가 막혀 받아내지 못하면 그 귀한 영양소는 소화기관만 고생시키고 그대로 배출될 뿐입니다. 말 그대로 생돈을 버리는 셈이죠. 둘째는 신체적 비용입니다. 막힌 통로에 자꾸 영양을 들이부으면 우리 몸은 그 남은 찌꺼기를 처리하기 위해 간과 콩팥을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더 혹사하게 되는 흐름이 관찰되곤 합니다. 뇌를 살리려다 오히려 다른 장기의 수명을 갉아먹는 억울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시간적 비용입니다. 아침마다 이 영양제, 저 음식 챙기느라 귀한 30분에서 1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머리는 계속 멍하고 몸은 무거우니 활력 있게 보냈어야 할 노년의 소중한 시간들이 무기력함 속으로 사라지는 손실이 하루하루 누적됩니다.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이 실패했던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순서의 오류 때문입니다. 물이 꽉 막힌 배수구에 깨끗한 물을 계속 붓는다고 배수구가 뚫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물이 역류할 뿐이지요. 지금 필요한 전략은 무엇을 더 사먹는 더하기가 아니라 내 뇌를 짓누르고 있는 막힌 조건들을 하나씩 덜어내는 지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상태에 맞춰서 무엇을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지 결정할 시간입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아래 3가지 유형 중에서 현재 본인에게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는 패턴을 가만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만약 아침의 멍함이 가장 큰 고민인 안개형이라면 이런 분들은 밤사이 우리 뇌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달걀을 드시기 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가벼운 목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뇌로 올라가는 길목에 굳어있는 근육을 이완하는 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산소 공급량이 30% 가까이 늘어나는 놀라운 흐름이 관찰되곤 합니다. 여기서 아침 멍함이 심한 안개형 어르신들을 위해 제가 아주 중요한 비밀 동작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바로 따라해 보세요. 양쪽 귓불 바로 뒤쪽을 만져보시면 툭 튀어나온 뼈가 하나 느껴지실 겁니다. 그 뼈 바로 아래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치 3초간 눌렀다가 떼보세요. 여기가 바로 뇌로 가는 혈액과 산소가 교차하는 마지막 검문소입니다. 이 부분을 아침 저녁으로 5회씩만 자극해 주셔도 목 주변의 미세한 혈관들이 이완되면서 뇌 혈류 정체가 풀리는 느낌을 즉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휴, 시원하다. 소리가 절로 나오시죠? 이 시원함이 바로 여러분의 뇌가 드디어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식후나 오후에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급락형이라면 영양을 에너지로 바꾸는 엔진이 과부하된 상태입니다. 이때는 달걀의 개수를 늘리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식사 순서를 채소 위주로 먼저 시작하여 혈당의 파도를 낮추는 세팅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정 고단백 식품이 오히려 소화 부담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니 본인의 속 편한 정도를 꼭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셋째, 잤는데도 전혀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거운 정체형이라면 순환의 통로가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무엇을 더 먹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잠자기 전 3시간 공복을 유지하여 뇌가 소화가 아닌 청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만약 이 중 한 가지를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했음에도 체감이 약하다면 그것은 이미 오랜 기간 고착된 순환 패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음식을 바꾸지 말고 생활의 전체적인 흐름을 전문가와 함께 다시 점검해 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어르신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달걀이라는 최고의 음식을 먹기 전 우리 60대, 70대의 뇌가 그 영향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정한 뇌 건강은 남들이 모르는 대단한 보약 한 그릇을 찾아 헤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미 매일 먹고 있는 소중한 음식들이 내 뇌 속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길을 닦아주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인 정성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정성이 목적지까지 닿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막힌 길을 뚫는 내일부터의 3단 루틴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 대신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마시고 깊은 코호흡을 5회 실시하십시오. 밤새 꺼져가던 뇌 아궁이에 산소라는 불씨를 지피는 가장 중요한 세팅입니다. 둘째, 저녁 식사 후 잠들기 전 2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따뜻한 수건으로 목 뒤쪽을 부드럽게 데워주십시오. 수면 중에도 뇌 혈류가 막힘없이 흐를 수 있도록 통로를 이완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3개월의 틀을 잡으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기준표를 한 달에 한 번씩 스스로 체크해 보십시오. 아침에 멍함이 줄어드는지, 식후에 짜증이 덜해지는지 가만히 관찰하며 내 뇌의 통로가 조금씩 열리는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음식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음식이 여러분의 뇌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순서를 잡아주자는 말씀입니다. 만약 일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편감이 지나치게 크거나 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든든 라디오는 여러분의 정성 어린 노력이 결코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생활 속의 작은 차이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이 조건의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넉넉히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오늘보다 더 맑고 총명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